안녕하세요. 늘 이 채널에 올라오는 사연을 들으며 감동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는 30대 여자 직장인입니다. 저는 이혼 사연을 특히 재미있게 듣고 있어요. 이혼 사연 중에서도 시모와의 갈등이나 남편과의 갈등 이야기는 유독 관심을 두고 듣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경험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에게 동병상련을 느끼기 마련이잖아요. 간혹 결혼 생활 10년, 20년이 훌쩍 넘게 참고 사시다가 이혼한 분들 얘기에 비하면 세 발에 피겠지만 저처럼 이혼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걸 한 번쯤 말씀드리고 싶어서 용기를 내어 사연 보내봅니다. 저는 결혼도 초스피드로 했지만 이혼도 아이 가지기 전에 빨리 결정한 편이에요. 1년 전 이혼했고 결혼 생활 2년 만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2년 만에 이혼 결심한 건 남편에게 실망한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어영부영 그 사람만 믿고 살다가는 남은 인생이 너무 고달파질 것 같아서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 결심했습니다.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은 기대한 게 없었어요. 그 당시 남편과 같이 이뤘다고 할 만한 게 없었습니다. 집도 결혼 전 마련해 놓은 제 명의 집이었고요. 다만 남편에게 위자료는 챙겼습니다. 제가 꺼낸 이혼 말에 옳다구나 이혼하자고 하더니 제가 말을 바꿀까봐 위자료 챙겨주겠다고 했던 놈이 전 남편이네요. 아마 위자료 안 주려는 남편과 힘들게 이혼하신 분들이라면 대체 저게 뭔 소리인가 하실 겁니다. 그랬던 전 남편이 이혼하고 나서 몇 달 만에 연락 와서는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은재야, 내가 너한테 큰 실수한 거 지금이라도 사과할게. 진짜 미안하다. 내가 너랑 결혼한 게 인생 최대 행운인 줄도 모르고 내 복을 발로 찬 거 맞아. 네가 원하면 다시는 우리 어머니 안 보고 살아도 좋아. 내가 너 하자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우리 이혼한 거 어찌 다시 취소하면 안 될까? 정말 후회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빌게, 어? 이혼도 취소가 된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 이혼하자고 나보다 큰 소리 친 거 당신이야. 내가 당신 속을 모를 줄 알아? 당신이 어머니 돈 받자고 선택한 거잖아? 나한테는 다시는 이런 식으로 연락하지 마. 그럼 내가 너한테 준 위자료만이라도 일부 돌려주면 안 될까? 한 1,000만 원 정도만 다시 돌려줘. 지금 어머니랑 내가 상황이 많이 안 좋아. 월급은 거의 빚 갚는 걸로 들어가서 남는 게 없을 정도야. 당장 그거라도 어떻게 안 되겠어? 줬던 위자료 도로 내놓으라고 하는 인간은 당신밖에 없을 거다.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난 돌려줄 생각 없어. 당신하고 살면서 들어간 내 돈이 얼마인데 그거부터 계산해 주던가. 이혼할 때는 저보고 오히려 큰 소리 뻥뻥 친 인간입니다. 저한테 나중에 누가 더 잘 사는지 두고 보자고 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거짓골로 나타나서 저한테 준 위자료 일부를 도로 달라고 하더군요. 물론 저는 콧방귀도 뀌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 놈은 평생 같이 산 배우자인 저보다 시어머니와 시어머니가 가진 돈이 더 중했던 사람이거든요. 왜 제 결혼이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었는지 결혼 전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전 남편과 제가 이혼은 합의하에 한 거에 비해 사실 결혼이 결코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모은 돈 차이로 인해 갈등이 좀 있었어요. 결혼하는 커플이 가장 많이 싸우는 이유가 혹시 뭔 줄 아세요? 바로 돈 문제입니다. 저는 부모 도움 안 받고 제 힘으로 결혼하길 원했던 반면 전 남편은 양가 부모 도움을 최대한 받아서 출발부터 자리 잡는 걸 원했습니다. 사실 남편 말대로 그렇게 하면 좋기는 하죠. 저희 친정 부모님이 여유 없는 분들은 아니세요. 아빠가 사업하시고 어머니도 공직에서 퇴직 전이셔서 두 분 다 경제활동을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저와 제 남동생 앞으로 작은 아파트 하나씩 저 대학 졸업 무렵에 청약저축 부은 걸로 마련해 주신 것도 이미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에는 세입자가 이미 살고 있었고 보증금으로 대출 일부 갚고 나머지 남은 대출은 제가 취업해서 갚아나가고 있었어요.
이건 남편에게 말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신혼집 때문에 골치 아파할 때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세입자 내보내고 그 집에서 신혼살림 차려야 했으니까요. 부모님은 의대 다니는 남동생 등록금 대느라 많이 힘들어 하셨기 때문에 결혼할 때 경제적인 도움받을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에요. 그 당시 저보다 7살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보다는 본인이 결혼 급한 거였죠. 저는 25살에 사회생활 시작했던지라 모은 돈이 많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결혼 생각이 30 전에는 없었어요. 남자친구가 결혼하자고 조를 때마다 늘 제 사정을 솔직히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내가 모은 돈이 3천만 원밖에 없고 동생 인턴 끝날 때까지는 결혼 미뤘으면 좋겠어. 아무 준비 안 하고 결혼하려면 내 마음이 불편해. 그렇다고 오빠 돈으로만 결혼할 수는 없잖아. 한 2년 정도만 미루자. 그럼 내 나이가 37이야. 너는 안 급해도 나는 급해. 네 사정은 내가 다 알겠어. 오빠가 모아놓은 돈이 너보다는 많으니까 내가 더 많이 보탤게. 그러니까 일단 결혼부터 하자. 남편은 나이 때문에 마음이 급했나 봅니다. 제 사정을 다 얘기했는데도 본인이 감수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 말을 순진하게 믿은 저는 부모님께 소개도 시켰고 저도 시댁에 정식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사람은 공백 없이 사회생활한 기간이 12년이었고 모은 돈은 1억 5천 정도였습니다. 물론 저보다는 많지만 남편은 대기업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연봉이 그리 높은 편이 아니에요. 게다가 매달 자기 엄마에게 용돈도 50만 원씩 꾸준히 드렸고 결혼해서도 더 드릴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건 별로 문제 삼지 않았어요. 어쨌든 제 사정 다 알고 본인이 괜찮다고 결혼하자 해서 준비한 건데 간혹 싸우거나 투닥투닥 할 때마다 은근히 제가 모은 돈이 없다는 소리를 하긴 했습니다. 특히 결혼 말 나오고 나서 신혼집 얻어야 할 때 갈등이 많았어요. 저는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 집은 부모님이 해주신 거니까 몇 번 더 전세 놓고 보증금 올려받으면서 남는 돈을 부모님 도와드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 계획과 달리 남편이 하도 우리 집 도움을 바라는 바람에 세입자를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집 있다는 말 털어놓기 전에 돈을 많이 못 모았다는 걸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을 툭 하면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딸이 결혼한다는데 장인어른이 설마 모른 척 하시겠어? 네 부모님은 그렇게 돈이 없으신 거야? 동생이 의사만 나중에 생활비도 두둑이 받으실 텐데 당장 힘드셔도 너 시집 보낼 때 빚이라도 좀 내서 해줄 건 해주시지. 좀 서운하다. 나 우리 부모님한테 목돈 해달라고 말 못해. 두 분이 노후 준비도 힘든 판에 그런 말을 어떻게 해? 오빠도 내 사정 다 알고 결혼하자고 한 거잖아. 정 싫으면 결혼 그만두던가 아니면 미루자. 아니,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해가 안 가. 3년 동안 회사 다니면서 부모랑 같이 살았으면 최소 5천 이상은 모아야 하는 거 아니야? 네 월급이 작은 것도 아니잖아. 연봉 5천 넘으면 나랑 별로 차이도 안 나는구먼. 오빠랑 나랑 일한 기간이 차이가 있는데 내가 적게 모은 건 당연한 거잖아. 그게 싫으면 모은 돈 많은 오빠 나이 또래를 만나는 게 어때? 뭐? 그럼 나더러 완전히 아줌마 만나라는 거야? 그렇게는 못하지. 은재야, 무조건 부모 도움 안 받겠다 하지 말고 말씀이라도 한번 드려봐. 우리 전셋값 조금만 보태달라고 말씀드리면 그래도 고민은 하시지 않을까? 오빠는 집이 못 사는 것도 아니라며. 어머니 재산도 많다면서 아들 장가 보내는데 집 하나도 못 해주신대? 당연히 나도 말씀드렸지. 근데 우리 어머니가 여자 쪽에서 해오는 것만큼 해주시겠다잖아. 우리 형 결혼하는데 아파트 해주신 게 자그마치 6억이야. 똑같이 해달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나는 형이랑 다르대. 우리 형이 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어찌 보면 당연한 거지. 우리 어머니한테 집 해달라고 하면 우리도 어머니 언젠가를 모시고 살 각오는 하고 있어야 할걸? 아, 난 그런 거 싫어. 나중에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긴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굳이 일찍부터 모시는 건 곤란해. 남편은 형제 둘 중 차남이었고 형이 혼자 계시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고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음식 장사를 오래 하시면서 재산을 많이 모으셨는데 아마 돈이 있으니까 자식들도 어머니에게 효도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늙어서 돈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사실 그런 거죠. 어쨌든 무슨 이유에서인지 시어머니는 큰아들 결혼할 때 해준 지원만큼 둘째 아들을 지원해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많이 못해가는 결혼이라 차라리 그게 마음이 편하다 싶었지만 사실 남편은 중간중간 짜증이 났나 봅니다. 다툴 때마다 돈 얘기하면서 이해 안 간다는 얘기를 듣자니 저도 나중에는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 상황 알면서 먼저 결혼하자고 하고 상관없다는 말 한 사람이 누군데 이제와 그러냐고 따지면 그제야 알겠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 이 상황에 이해가 가지는 않아. 이런 식으로 말해 사람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결혼 전에 말다툼을 하면 제가 어리기도 하고 그 사람의 연륜이 있어서 그런지 본인 말이 맞다는 걸 자연스럽게 말하고 전혀 구피려 하지 않아서 서로 옥신각신 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네가 우리 엄마 좀 잘 구워 삶아봐. 빈말이라도 우리랑 같이 살자는 말하면 우리 어머니가 돈 좀 주지 않을까? 우리 형은 결혼할 때 형수가 같이 살자고 하니까 아파트 사주시더라. 이러는데 자기 부모한테 진심으로 효도를 하는 건지 아님 콩고물 떨어질 거 받아먹으려고 효도를 하는 척하는 건지 헷갈리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좋게 보이지는 않았고요. 대신 당신 형님 애들을 어머니가 다 봐주신다며. 그리고 사업자금도 어머니가 도와주시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니야? 둘 다 똑같은 자식이라도 기브앤테이크인데 도움 많이 받은 쪽이 더 잘해야지. 제 말이 맞는 거 아닌가요? 제가 듣기로는 남편 형은 사업을 하는데 어머니가 음식 장사하시면서 평생 모은 재산 중 6억을 집 마련할 때 도움받았고 사업자금도 알게 모르게 다 도움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이 연애하면서 자기 형 때문에 분통 터지는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저도 대충 그 집 돌아가는 사정은 알고 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 재산이 많아도 그 돈이 우리한테 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하지만 남편은 저와는 입장이 달랐겠죠. 당연히 형이 받은 만큼 똑같이 다음 받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어머니에게 입에 발린 소리 한다고 어머니가 도와주실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집에 있다는 걸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혼집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남편이 너무 좋아하더군요. 아마 연애했던 기간 통틀어 그렇게 기뻐했던 모습은 처음 봤던 것 같습니다. 미리 집 있다고 말했으면 내가 마음고생 할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너 혹시 설마 나 못 믿어서 말 안 한 거야? 빚내서 대출 얻을 거 생각하면 열통 터졌는데 진짜 다행이다. 오빠 못 믿어서 말 안 한 건 아니야. 세입자 내보내려면 어차피 목돈 들여야 할 것 같아서 그 돈이나 우리가 새로 집 얻는 돈이나 다를 바 없을 줄 알고 그런 거지. 어쨌든 집 문제는 내 덕에 해결된 거다? 다음부터는 내 앞에서 돈 못 모은 게 이해가 안 간다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신혼집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제가 집을 해왔음에도 시어머니는 금전적으로 일절 도움 안 주신 걸로 알아요. 세입자 보증금 2억 빼줄 때 제 앞으로 담보대출을 좀 받았고 남편에게는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축의금은 우리가 갖는 걸로 하자고 부모님께 양해를 구했는데요. 나중에 보니 남편에게 들어온 축의금은 어머니가 전부 가져가셨다는 말을 듣고 어이없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 일로 남편과 엄청 싸웠었고요. 도움받는 거 바라지도 않았지만 적어도 자식 결혼할 축의금 전부 가져가는 건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좀 아니다 싶어서요. 지금 생각하면 결혼할 때까지 우여곡절 참 많았지만 우리 부부 불화의 씨앗이 된 게 돈 때문이니 대략 이 정도로 해두겠습니다. 결혼하고 보니 시어머니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어머니가 나이가 많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요즘 60대면 굉장히 젊은 거예요.
근데 일찌감치 돈 버시고 노후를 아주버님에게 기대겠다고 하셨다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뭐 평생 먹고 살 만큼 돈은 있다고 말은 당당하게 하시면서도 실제로 하시는 행동은 그렇지 않은 적이 많았고요. 제가 유심히 관찰해 본 결과 형님도 시어머니랑 좋아서 사는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뭔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형님 만나면 넌지시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형님은 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안 불편하세요? 저는 절대 같이 못 살 것 같은데. 형님은 애들 낳기 전부터 같이 사셨다고 하길래 대단하다 싶어서요. 아무리 애들을 봐주신다지만 그래도 어머니 성격도 보통 아니시던데. 형님 대단하세요. 그랬더니 형님은 자기 심중을 솔직히 드러내지는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래도 불편하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 그래도 어머니가 도와주시는 게 많으니까 감수하고 사는 거지 뭐. 어머니가 음식도 잘하시잖아. 나는 집안일도 거의 안 하고 살아. 아, 근데 아주버님 사업자금도 많이 대주신다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돈 아니었으면 형 진작에 길바닥 나앉았을 거라고. 어머, 동서도 참. 그건 도련님이 뭘 잘못 알고 하시는 말이네. 우리 그이가 사업하면서 위기는 있었지만 나한테 생활비도 두둑이 가져다 주고 어머니 용돈도 드리는 사람이야. 어머니 돈은 나중에 물려받는다면 모를까 우리가 미리 꺼내 쓰진 않아. 아유, 도련님 그렇게 안 받는데 설마 어머니 돈 우리가 가져다 쓸까 봐 걱정하신 거야? 형님은 흠칫 놀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은근히 기분 나빠하시는 것 같길래 그 뒤로 물어본 적 없습니다. 형님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거 보고 형님과 제가 같은 편 먹기는 그런 것 같다고 그때 판단했습니다. 어쨌든 이 집에 시집 와서 새로 알게 된 게 하나 더 있다면 형제 간의 우애가 별로였다는 겁니다. 아주버님은 남편과 2살 차이였고 형제들은 원래 자라면서 경쟁심 같은 게 있기도 하다길래 그런 줄 알았는데요. 제가 본 남편과 아주버님은 단순히 경쟁 심리가 아니라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남편은 자기에게 돌아올 어머니 재산 없을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었어요. 어머니는 아들 둘을 모두 끔찍이 생각하시는 분이었고 아들들이랑 곧 죽어도 같이 살겠다 하시는 분이셨지만 은연중에 아무래도 장남을 차남보다 더 많이 생각하셨습니다. 월급쟁이인 남편은 나름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사는 거에 비해 아주버님은 사업하시면서 여러 차례 사업 말아먹은 걸 어머니가 안타까워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전적으로 여러 번 도와주셨다는 건 저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알게 모르게 장남인 형에게만 돈을 퍼주고 금전적인 도움 주는 걸 못마땅해 했습니다. 아마 자기가 돌아올 재산을 형이 다 가져간다고 생각한 거겠죠. 간혹 명절에 형제 간에 고성이 오가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돈줄을 틀어주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남편이 어머니에게 함부로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걸 이용해 자식들을 마음대로 휘두르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에게 나올 돈이 있으니까 아주버님도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셨고요. 이상했던 점이 있긴 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들 앞에서 자주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내가 돈이 없어서 니들한테 생활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어. 내 돈만 가지고 니들한테 기대지 않고 늙어 죽을 때까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어. 그래도 나는 너네들한테 용돈은 받아야겠다. 그동안 너희 키워준 거 나한테 갚는다 생각해라. 다른 집 자식들은 나 정도 재산 가지고 있다 그러면 물려받을 거 생각하고 부모한테 얼마나 잘하는 줄 아니? 나 죽을 때 다 너네 주고 갈 거니까 나한테는 주는 돈 아까워하지 말어. 정확한 금액을 보여주신 적은 없지만 저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자식들에게 생활비 받아 쓰는 걸 정당화하셨습니다. 형님 말로는 아주버님이 어머니에게 용돈을 두둑이 드린다고 들었고 남편도 어머니에게 월 50만 원가량 용돈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계속 공동 생활비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남편 카드 내역서를 보고 나서 남편과 크게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식구라 해봤자 우리 둘인데다
남편 카드로 생활비를 다 부담하지도 않았는데 300만 원이 넘게 나왔더라고요. 이유를 물었더니 시어머니에게 카드를 드렸다는 겁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것도 어머니 혼자 쓰신 돈이 3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말도 없이 어머니에게 카드를 줬다는 것도 기분 나빴고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쓰라고 준 카드를 도로 가져오라고 했어요. 당신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어머니한테 그동안 카드 쓰라고 드린 거야? 아무리 자식 돈이 우스워도 그렇지 어머니는 어쩜 혼자 300을 쓰셨대? 대체 노인네가 혼자서 그만큼을 써야 하는 이유가 뭔데?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 내가 이걸 알아버린 이상 용납 못해. 어머니한테 카드 도로 받아와. 고작 몇 달이야. 형이 몇 달 동안 생활비를 안 줘서 보험이며 들어갈 돈이 많으시다는데 어떡해? 당신 돈으로 내 카드값 내달라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어떻게 신경을 안 써? 당신 그래서 지지난달부터 나한테 생활비 안 준 거 아니야? 어머니가 돈 없는 분도 아니고 우리 가게 사정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데 나더러 모른 척하라고? 당신이 말 못하겠다 이거지? 못하겠으면 내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려? 그랬더니 남편은 기겁을 하면서 이러더라고요. 야! 적당히 해. 우리 엄마가 알면 얼마나 서운해 하시겠냐? 당신은 왜 작은 거에 급급해서 큰 거를 못 보는 건데? 나중에 우리 어머니가 가진 거 다 우리 주고 가실 거는 생각 안 해? 이까짓 거 돈 아니니까 가만히 있어. 그 돈 한번 보기나 하자. 살아계실 때 좀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아? 우리 결혼할 때 대체 뭘 해주신 게 있는데? 나한테 예단비 1,000만 원 다 받아가셨으면서 해주신 게 대체 뭐가 있는데? 입만 열면 돈 많다고 자랑하시는 분이 왜 사는 건 첫째 아들 집에 얹혀 살고 왜 둘째 아들 카드로 한 달에 300만 원씩을 쓰시는 건지 이해 불가였어요. 그 일로 심하게 말다툼했지만 남편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한 제가 어머니와 사이 틀어질 거 각오하고 불만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쿨하게 할 도리 다 했다고 생각해요. 결혼할 때 도움 안 주신 것도 기분 나빠한 적 없었고 제 명의의 신혼집에서 시작했음에도 예단비 다 챙겨 받으신 것도 서운하다 한 적 없습니다. 근데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어머니가 신랑 카드 쓰시는 거 저 알고 나서 많이 싸웠거든요. 어머니 서운하실 거 알지만 저 힘든 것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형님이랑 남편이 용돈 드리는데 300만 원이나 카드를 쓰신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처음부터 따지듯 말한 것도 아니었고 저는 어머니 사정을 일단 들어보려고 물어본 건데 어머니는 자존심이 상하셨는지 다짜고짜 화부터 내셨습니다. 뭐? 너 지금 시어머니가 아들 돈 좀 썼다고 따지려 드는 거냐? 내가 사정 있어서 좀 썼기로 써니 왜? 카드라도 내놓으라 이거냐? 어머니, 남편이 저한테 상의도 없이 어머니 드린 거고 몇 달 동안 어머니 쓰신 돈 갚느라 생활비도 안 줬어요. 저희도 엄청 싸웠다니까요. 어머니 피치 못할 사정이 뭔지 그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카드는 돌려주지 않으셔도 좋지만 300씩 쓰시는 거 저희 감당 못한다는 건 알아주세요. 네가 내 사정을 알아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건데 내가 너한테 허락 받고 내 아들 돈 써야 하는 거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말어. 어디서 집안이며 직업도 편변찮은 애 데려와서 결혼하겠다는 걸 집이라도 하나 있다 그래서 야무진가 보다 했더니 아주 못돼 처먹었구나. 시어머니한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렇게 버릇없이 대들어? 저는 어머니에게 말한 거 본전도 못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억지만 부리셨고 제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전혀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어머니에게 평생 얻어먹을 욕 다 얻어먹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결혼 아무래도 망친 것 같다는 생각이요. 가족 모두가 뭔가 음흉하고 감추는 것도 많은 게 이제야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완전히 사이가 틀어졌고 남편은 제가 자기 어머니와 사이 틀어진 걸 두고 재탄만 했습니다. 쓸데없이 어머니 속은 왜 뒤집어놔?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 당신 때문에 어머니가 나한테 얼마나 화내셨는지 알아? 그래서
화는 내시고 카드는 왜 안 돌려주시는 건데? 나도 이제는 상관 안 해. 당신이 알아서 다 감당하고 살아. 대신 앞으로는 우리 정확하게 생활비 계산하자. 치사하게 나오겠다 이거냐? 좋아. 내일부터는 내 밥이며 반찬이며 아무것도 하지 마. 난 이 집에서 아무것도 안 먹을 거니까 생활비 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 이거야. 남편은 이런 식으로 억지를 부렸고 부부간의 갈등도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결국 이혼을 마음먹게 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어색해진 이유로 명절에 가지 않으려고 마음먹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저에게 쌍욕하신 거 정식으로 사과 안 하시면 가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때가 막 코로나가 심했을 무렵이라 모임을 제한하니 어쩌니 하면서 좋은 핑곗거리도 있었고요. 그 핑계로 저는 몇 달째 시댁에 발걸음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님이 제게 연락을 하셨는데요. 갑자기 아주버님과 이혼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죠. 조심스레 이혼 사유를 물었는데 형님이 이러시는 겁니다. 동서, 미안하지만 내가 자세한 얘기는 못해. 부부가 이혼하는 건 돈 문제 아님 여자 문제지 뭐. 일단은 제일 큰 이유는 돈 문제라는 것만 알아도 같이 살다가는 우리 친정 돈까지 끌어다 쓸 것 같아서 그만두는 거야. 내가 오죽하면 애 데리고 이혼하겠니? 그래도 동서한테는 이혼한다는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연락한 거야. 네? 형님, 자세히 말 좀 해주세요. 아주버님 사업 잘 되시는 거 아니었어요? 글쎄, 이 인간은 사업을 하면 안 되는 인간인데 포기를 못하네? 시어머니가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돈 해주시면 뭐 하겠어. 나오는 게 없는데. 형님은 이렇게 알 수 없는 소리만 하셨고 자세하게 말하는 건 꺼리면서도 형님은 아마 어머니가 조만간 제게 연락을 하시더군요. 대체 이놈의 집구석은 뭐 그리 서로 감추는 게 많은 건지 말입니다. 어쨌든 형님이 갑자기 이혼하신다는 건 충격이긴 했습니다. 남편 역시 모르고 있더라고요. 아마 아주버님 사업이 어려워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짐작만 할 뿐이었습니다. 아주버님 부부가 이혼하고 나서 얼마 뒤였는데요. 하루는 어머니가 잘 안 하던 전화를 저에게 하시더니 만나서 할 말이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둘째 너희한테 할 말이 있구나. 전화로 할 말은 아니고 직접 만나서 해야겠다. 내가 내일 갈 테니까 남편하고 집에 같이 있어라. 할 말이 있다며 쌀쌀맞은 목소리로 통보하듯 말씀하시길래 그러시라 했습니다. 뭐 시댁에 코빼기도 안 비추는 며느리가 괘씸해서 혼내러 오시려나 싶었죠. 그런데 다음날 제 집까지 오셔서 사뭇 근엄한 말투로 앉으라고 하더니 황당한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아무래도 내가 이제부터는 너네랑 같이 살아야겠다. 대충 짐 정리해서 다음 달부터 너희 집에 올까 하는데 안방은 됐고 중간방 하나는 비워놔라. 난데없이 우리 집에 밀고 들어온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남편 기색을 보니 그다지 놀라는 눈치가 아니었습니다. 제 짐작이지만 어머니와 남편은 사전에 미리 얘기를 했구나 싶었습니다. 놀란 제가 어머니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갑자기 저희랑 사시겠다니요? 어머니, 저희 집 아주버님네보다 좁기도 하고요. 짐도 많아서 어디 치울 곳도 없어요. 이제까지 아주버님네 잘 계시다가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건데요? 형님이 애들 데리고 나가신 거면 그 큰 집에는 아주버님만 계시는 거잖아요. 이유랄 게 뭐 있냐? 큰애가 사업이 많이 힘든데 같이 있다가 그것까지 다 달라고 할까봐 그런다. 내가 지금 통장에 20억이 있어. 그건 너희가 나 모시고 산다고 하면 천천히 물려줄 생각이다. 그러니까 이유는 더 묻지 말고 방 비워놔. 어머니, 그렇게는 못해요. 이유도 말씀 안 해주시고 갑자기 이러시는 게 어디 있어요? 예, 너 지금 내 말 뜻을 이해 못하는 거냐? 내가 너네 집 공짜로 얹혀 살겠다는 게 아니야. 같이 살면서 차차 내 재산 나눠주겠다잖아. 하지만 저는 어머니 돈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왜 어머니 재산에 제 행복을 저당 잡혀야 하는 건가요?
어머니, 저 어머니 돈 관심 없어요. 죄송한데 저는 돈 안 받고 그냥 제 집에서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그냥 아주버님 댁에서 같이 지내세요. 지금까지 잘 지내셨잖아요. 다른 집 며느리 같으면 돈이 탐나서라도 같이 살자 할 텐데. 대체 너는 왜 이리 똑똑하지가 못한 거냐? 현우 너도 니처럼 같은 생각인 거야? 어디 엄마 앞에서 똑똑히 말해봐라. 네가 싫다고 하면 내 돈 전부 네 형한테 줘버리고 다시는 너 안 보고 살란다. 나한테 물려받을 거 생각지도 꿈도 꾸지 말어. 어머니는 남편에게 으름장을 놓았고 남편은 돈을 안 주겠다는 어머니 말을 듣고 저에게 언성을 높여 말했습니다. 당신 왜 그래? 우리 어머니가 남은 재산은 전부 우리 주실 결심하고 말씀하시는 거잖아. 당신 평생 월급 하나도 안 쓰고 모아봐 10억이라도 모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돈 아니라도 어머니가 우리랑 지내고 싶다고 하시면 얼마든지 지낼 수 있는 거야. 당신은 어머니한테 받을 돈이 탐나는 거 아니야? 그동안 형한테만 지원해준 거 불만 많았잖아. 미안한데 나는 어머니 돈 필요 없어. 그렇게 그 돈이 탐나면 따로 나가서 어머니랑 둘이서 사는 건 어때? 그랬더니 어머니는 아들과 나가 살라는 말에 발끈하시더라고요. 너 지금 우리 아들을 내쫓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이 집 네 집이라고 유세 떠는 거냐? 내가 지금이라도 맘먹으면 이까짓 아파트 한 채 당장 사줄 수도 있어. 다 내가 깊은 뜻이 있어서 이러는 건데 감히 시어미 앞에서 나가 살라는 말을 해? 이제는 어머니 하는 말이 무섭지도 않더라고요. 네. 그럼 제발 그 돈으로 남편 아파트 한 채 사주세요. 그럼 되는 건데 왜 싫다는 사람한테 이러세요? 저는 어머니한테 쌍욕 들어가면서 같이 살 생각 없어요. 그렇게 아시고 돌아가 주세요. 둘이서 정 고집 안 꺾으면 저야말로 남편이랑 이혼하는 수밖에 없죠. 당신 지금 이혼이라 그랬어? 좋아, 말 한 번 잘했네. 당신 지금 똑바로 말해. 정말 우리 엄마 안 모시겠다 이거지? 몇 번을 말해. 난 모실 생각 없어. 그러려면 이혼해. 이혼하고 당신이 어머니 모시고 살면 간단하잖아? 그 돈 나중에 전부 혼자 가져. 그럼 됐지? 당신 나중에 땅 치고 후회하지나 마. 네가 안 모시면 이혼하고 나 혼자 모실 거니까 지금 잘 생각해. 그래서 저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난 어머니 돈 관심 없어. 너 혼자 다 가져. 그리고 우선 내 집에서 좀 꺼져줄래? 당신 집은 내가 정리되는 대로 보낼게. 네가 붙잡아도 이 집에 더 있을 생각 없어. 좋아, 누가 손해인지 나중에 보자. 엄마 가요. 나 이 사람이랑 이혼할 거야. 나가서 우리 따로 살 집 얻어서 삽시다. 남편은 이혼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며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 표정이 어쩐지 떨떠름했습니다. 아니 분명 당황한 듯 했어요. 아무리 못된 시어머니라지만 큰아들 이혼했는데 작은아들까지 이혼하는 걸 바라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남편은 서슬퍼렇게 화를 내고 있었고 뭐라 말하려는 듯 하다가 남편 등살에 밀려 내 집에서 나가셨어요. 너무 기가 막혔죠. 내가 이혼을 당당하게 요구해도 모자랄 판에 저를 못된 년 만들면서 이혼을 하자고 큰 소리를 지는 남편에게 저는 완전히 정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후 남편 놈은 정말 집을 나갔어요. 아마 이혼한 아주버님 집에서 지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득달같이 며칠 후 합의 이혼 서류를 가져왔길래 저는 옳다구나 하고 얼른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남편이 결혼할 때 세입자 빼느라 5천만 원 보탠 거 돌려달라길래 저도 예단비랑 혼수해준 거랑 명품 시계 돌려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인간이 치사하게 반절은 위자료 차원에서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나머지 절반 돌려주고 쿨하게 그 인간과는 이혼했습니다. 숙려기간 끝나고 서류 정리 간단하게 마무리했고요. 금전적으로 크게 얽힌 거 없었고 오히려 남편 쪽에서 빨리 저와 정리하고 싶어 했어요. 혹시 제가 자기네 집 돈 내놓으라고 할까봐 서두른다는 거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얄팍한 속내에 헛웃음만 나왔고 부부의 연이라는 게 참 돈 앞에서 허무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는 인연을 끝맺음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혼하고 몇 달이 지났나요?
헤어진 그 인간에게 계속 연락이 오는 겁니다. 당연히 저는 전화를 피했어요. 제가 그 인간과 더 이상 대화를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연락을 피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제 직장 근처까지 찾아와서는 만나달라고 하는 겁니다. 딱 10분이면 된다고 하도 사정을 하길래 일단 무슨 말하는지 드러나 보려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거의 반년 만에 본 그 인간 행색이 아주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은 더 기가 막혔습니다. 은재야, 나 완전히 망했다. 어쩐 좋냐? 망하다니? 당신 어머니 돈 받아서 잘 살 일만 남은 거 아니었어? 대체 나한테 무슨 할 말이 더 남은 건데? 그러자 그 인간이 한숨을 푹 내쉬고는 이러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형 사업자금 대주느라 그 많던 재산 다 잃으셨더라. 나 정말 몰랐어. 우리한테 같이 살자고 오셨을 때도 이미 통장은 텅장이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너를 나쁜 며느리로 만들었지 뭐냐. 집도 못 지킬 것 같으니까 어머니가 우리한테 기대 살려고 하신 거고. 뭐? 그러면서 우리한테 왜 20억이 있다고 하신 거래? 그렇게 말해야 자식이 모시겠다고 나올 줄 아셨던 거지. 그 인간 말로는 어머니가 이미 형 사업자금으로 많은 재산을 다 뜯기셨고 코로나 때문에 형 사업이 망하면서 집까지 넘어갈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아주버님이 형님과 이혼하신 거고요. 남아있는 돈으로 아주버님 빚 갚아주다가 결국은 감당 못할 지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너랑 이혼하고 나서 형 집은 바로 경매로 넘어갔어. 오갈 데 없는데 어쩌겠어. 지금 형은 빚쟁이들 피해서 지방으로 내려갔고 나랑 어머니는 월세방 겨우 얻어서 나왔어. 당신이 나 좀 도와줄 수 없을까? 거지꼴이 돼가지고 도와달라는 말을 들으니 불쌍하기는커녕 더 마음이 차게 식어버렸습니다. 자초지정을 들으니까 당신 어머니랑 당신의 가족이 정말 상종 못할 인간이다 싶네. 어쩜 가족들끼리 그런 식으로 속고 속일 수가 있니? 기가 막혀 정말. 이미 우리는 남남이야. 사정이 급한 줄은 알겠지만 다시는 나 찾아오지 마. 알아. 나도 엄마 통장 빈털터리인 거 알고 엄마 다시는 안 보고 살려고 했다고. 근데 어쩌겠어. 늙은 노인네 밖에서 죽으라고 할 수 없잖아. 어쩌긴. 당신이 잘 모시고 살아. 당신 엄마지 내 엄마 아니잖아? 직업도 있겠다. 돈 벌어서 갚으면 되겠네. 그럼 대답이 된 거지? 잘 가. 우리 다시는 보지 말자. 저는 도와달라는 전 남편을 뿌리치며 박차고 일어나 카페를 나왔습니다. 그 이후 그 인간이 한 번 더 찾아와서는 위자료 준 걸 돌려달라는 말까지 했는데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저희 부모님이 노발대발하셨습니다. 제 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서 친정 아빠와 동생은 그 인간에게 연락해서 한 번만 더 나타나면 공권력을 쓰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다행히 그 후로는 더 이상 저를 괴롭힐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안심이 안 되셨는지 한동안 친정엄마가 아파트 빠질 때까지 있겠다며 같이 와 계셨어요. 저는 그 집은 전세를 주고 지금은 회사 근처의 작은 아파트에서 지냅니다. 아무리 이혼했어도 다 큰 딸이 친정에 비비고 사는 건 불편하다 싶어서 혼자 살고 있어요. 1년 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정리가 되었다 싶어요. 전 남편을 생각하면 한심하다는 생각만 듭니다. 저도 너무 사람 보는 눈이 없었고요. 결혼 전부터 돈 가지고 치사하게 구는 거 알아봤어야 하는데 몰랐어요. 자기 엄마 돈에 눈 멀어서 마누라까지 내치는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 그릇이겠습니까? 저는 빨리 이혼한 거 잘했다 생각합니다. 제 이혼 사연 어떠셨나요? 대단한 막장 이야기에 비하면 아주 사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못된 집안에서 잘 탈출한 사연이다 싶으신가요? 저도 더한 사연의 주인공도 많으시겠지만 별 이상한 집안이구나 생각하고 재미있게 들어주셨다면 좋겠네요. 재미있으셨다면 이혼 잘했다는 응원의 말 한 말씀 부탁드리며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사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